몽고메리의 소설 빨간 머리엔 제 27장 허영과 마음의 소동. 말일 나는 4월 말 늦은 저녁에 자선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문득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다는 걸 깨달았죠. 봄은 늙고 슬픈 사람에게도 젊고 즐거운 사람에게도 똑같이 기쁨을 가져다 주잖아요. 말일 나는 자기 감정을 막 분석하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아마 자선회랑 선교 상자, 예배실, 바닥 깔개 같은 걸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붉은 들판이 저무는 해의 옅은 자주색 안개처럼 피어오르는 모습, 시냇물 너머 목초지 위로 길게 드리워진 전나무 그림자, 거울처럼 잔잔한 숲 웅덩이 주변의 진홍색 단풍나무 봉오리들을 느끼고 있었죠. 세상이 깨어나는 움직임, 잿빛 흙 아래서 꿈틀대는 숨겨진 생명의 맥동 같은 것들에 대한 조화로운 의식 같은 거요. 봄은 온 땅에 가득했고 말일 나의 차분한 발걸음은 그 기쁨 때문에 더 가볍고 빨라졌어요. 그린 게이블스 집이 나무 사이로 보였는데 창문에서 반짝이는 작은 불빛들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 말일 나는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봤답니다. 말일 나는 조심스럽게 젖은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애니 그린 게이블스에 오기 전에는 자선의 모임에서 돌아오면 춥고 쓸쓸한 집이었는데 이제는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불과 따뜻한 차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릴라가 부엌에 들어왔는데 불은 꺼져 있고 앤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자 당연히 실망하고 짜증이 났어요. 분명히 앤에게 5시까지 차를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이제 자기가 서둘러 두 번째로 아끼는 옷을 벗고 매튜 아저씨가 바치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에 저녁을 차려야 했거든요. 앤, 두고 봐. 혼 좀 내줘야겠어. 말일 나는 장작을 깎으면서 차갑게 말했어요. 매튜 아저씨는 들어와서 조용히 자기 자리에 앉아 차를 기다렸죠. 또 다이애나랑 어디를 돌아다니면서 엉뚱한 이야기나 쓰고 이상한 대화 연습 같은 거나 하고 있겠지. 자기 할 일은 생각도 안 하고 말이야. 앨런 부인이 앤이 자기가 아는 아이 중에 제일 똑똑하고 사랑스럽다고 해도 난 신경 안 써. 똑똑하고 사랑스러울 수는 있지만 머릿속이 온통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니까. 겨우 하나 고쳐놓으면 또 엉뚱한 짓을 하고. 어머, 내가 지금 레이첼 린드 아줌마한테 화가 나서 했던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네. 앨런 부인이 앤을 옹호해줘서 정말 다행이야. 아니었으면 사람들 앞에서 레이첼 아줌마한테 너무 심하게 말했을 거야. 앤한테 결점이 많은 건 사실이지. 누가 모르겠어. 나도 부정 안 해. 하지만 앤을 키우는 건 나지. 레이첼 린드 아줌마가 아니잖아. 그 아줌마는 에이벌리에 천사가 산다고 해도 흠을 찾아낼 사람이야. 어쨌든 오늘 오후에는 집에 와서 집안일을 하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렇게 집을 비워두다니 정말 안 되겠어. 결점이 많아도 앤이 지금까지 말을 안 듣거나 거짓말을 한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되다니 정말 실망이야. 매튜 아저씨가 말했어요. 난 잘 모르겠어. 매튜 아저씨는 참을성도 많고 현명하고 무엇보다 배가 고팠거든요. 말일 나 아주머니가 화를 낼 때는 가만히 놔두는 게 빨리 끝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있었어요. 앤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걸지도 몰라, 마릴라. 앤이 내 말을 어겼다고 단정 짓지 마. 설명할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 앤은 말도 잘하니까. 마릴라가 쏘아붙였어요. 내가 있으라고 1시간에 없었다는 게 문제야. 어떻게 나를 납득시킬지 두고 볼 거야. 매튜 아저씨가 앤 편을 들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하지만 앤을 키우는 건 나라고 아저씨가 아니라. 저녁 식사가 다 될 즈음에는 이미 어두컴컴해졌어요. 그래도 앤이 서둘러 통나무 다리를 건너오거나 러버스 레인을 허둥지둥 뛰어 올라오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말일 나는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치웠어요. 그러다 지하실에 내려갈 때 들고 갈 촛불이 필요해서 앤이 보통 놔두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촛불을 켜서 돌아서는 순간 베개에 얼굴을 묻고 엎드려 있는 앤을 발견했어요. 세상에. 마릴라가 놀라서 말했죠. 앤, 자고 있었니? 앤이 흐릿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럼 어디 아프니? 마릴라가 걱정하며 침대로 다가갔어요. 앤은 마치 세상 누구에게도 자기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처럼 베개 속으로 더 파고들었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제발, 마릴라, 나가세요. 절 보지 마세요. 저는 절망에 빠져서
이제 누가 반에서 1등을 하든, 누가 글을 잘 쓰든, 누가 성과대에서 노래를 잘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는 이제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은 끝났어요. 제발, 마릴라, 나가주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마릴라는 어이가 없어서 혼잣말을 했어요. 세상에, 앤셜리, 도대체 무슨 일이니? 뭘 한 거니? 당장 일어나서 말해. 어서, 자, 말해봐. 앤은 마지못해 몸을 일으켰어요. 제 머리를 보세요, 마릴라. 앤이 속삭였어요. 마릴라는 촛불을 들어 앤의 머리카락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머리카락은 축 늘어져 있었고 뭔가 이상해 보였어요. 앤 셜리, 내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오, 왜 초록색이잖아. 초록색이라고는 했지만 세상에 없는 색깔이었어요. 이상하고 칙칙하고 청동빛이 도는 초록색에 원래 붉은색 머리카락이 섞여서 더 끔찍해 보였죠. 마릴라는 살면서 그렇게 이상한 머리는 처음 봤어요. 네, 초록색이에요. 앤이 흐느꼈어요. 빨간 머리도 끔찍하다고 생각했는데 초록 머리가 훨씬 더 끔찍하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 마릴라, 제가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꼭 알아내야겠다. 마릴라가 말했어요. 부엌으로 내려가자. 여긴 너무 추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똑똑히 말해야 한다. 요즘 뭔가 터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 2달 넘게 조용했으니 또 무슨 일이 생길 때가 됐다고 생각했지. 자, 내 머리에 무슨 짓을 한 거니? 염색했어요. 염색, 내 머리를 염색했다고. 앤 셜리, 그게 나쁜 짓인 줄 몰랐니? 네, 조금 나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앤이 인정했어요. 하지만 빨간 머리를 없앨 수만 있다면 그 정도 나쁜 짓은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름대로 계산도 다 했고요. 마릴라. 다른 걸 더 잘해서 그걸 만회하려고 했어요. 흥! 마릴라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내가 머리를 염색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더라도 최소한 제대로 된 색으로 염색했겠지. 초록색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야. 초록색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마릴라. 애니 풀이 죽어 말했어요. 나쁜 짓을 해도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제 머리가 예쁜 흑갈색으로 변할 거라고 했어요. 정말 확신에 차서 말했단 말이에요. 제가 왜 그 사람 말을 의심했겠어요, 마릴라? 제가 의심받는 기분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앨런 부인도 증거가 없으면 사람의 정직함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제 증거가 있네요. 초록 머리면 누구든 믿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때는 증거가 없었고 저는 그 사람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믿었어요. 누구 말인데? 오늘 오후에 온 행상인이요. 그 사람한테 염색약을 샀어요. 앤 셜리, 내가 그런 떠돌이 장사꾼 집에 들이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니? 나는 그런 사람들 드나드는 거 딱 질색이야. 집에 안 들였어요. 마릴라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 기억하고 문 밖에 나가서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앞에서 물건을 구경했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라 독일계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신기한 물건이 가득 든 큰 상자를 가지고 있었고 독일에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려오려고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다고 했어요. 가족 이야기를 어찌나 감동적으로 하는지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돕고 싶어서 뭐라도 하나 사고 싶었어요. 그러다 염색약 병이 눈에 띈 거예요. 그 행상이는 어떤 머리든 아름다운 흑갈색으로 염색해주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고 장담했어요. 제 머리가 흑갈색으로 변하는 상상을 하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염색약 값이 75센트였는데 닭을 팔아서 번 돈 중에 50센트밖에 안 남았거든요. 행상이는 마음씨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50센트만 받겠다고 하면서 거의 공짜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염색약을 샀고 그 사람이 가자마자 다락방에 올라와서 설명서대로 오래된 머리빗으로 염색약을 발랐어요. 병에 든 염색약을 전부 다 썼는데 아, 마릴라, 제 머리가 끔찍한 색으로 변하는 걸 보자마자 후회했어요. 정말 후회했어요. 그 후회가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허영심이 널 어디로 이끌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구나. 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우선 머리를 감아보고 효과가 있는지 봐야겠어. 그래서 앤은 비누로 머리를 박박 감았지만 빨간 머리를 감을 때와 똑같았어요. 염색약은 절대 지워지지 않는다는 행상인의 말이 맞았어요.
다른 건 믿을 수 없을지라도 말이죠. 아, 마릴라, 어떡하면 좋아요? 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 일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다른 실수들은 거의 다 잊었잖아요. 파스 케이크를 망친 일이나 다이애나를 술 취하게 만든 일, 린드 아줌마에게 화낸 일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이건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제가 천박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아, 마릴라, 우리가 처음 속이려 할 때 얼마나 복잡한 그물을 짜게 되는가. 라는 시가 있는데 그게 딱 맞아요. 그리고 조지 파이가 얼마나 비웃을지 상상도 안 돼요. 마릴라, 저는 조지 파이를 도저히 볼 자신이 없어요. 저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제일 불행한 소녀예요. 앤의 불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앤은 어디에도 가지 않고 매일 머리를 감았죠. 다행히 다이애나만이 앤의 비밀을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굳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다이애나는 약속을 지켰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마릴라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소용없다, 앤. 이건 진짜 염색약이야. 머리를 잘라야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야 밖에 나갈 수 있어. 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마릴라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어요. 앤은 침울하게 가위를 가지러 갔어요. 제발 빨리 잘라주세요, 마릴라. 후딱 끝내주세요. 아,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낭만적이지 않은 고통이에요. 책에 나오는 여자애들은 열병 때문에 머리카락을 잃거나 돈을 벌려고 머리카락을 파는데 그랬다면 지금처럼 슬프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끔찍한 색깔로 머리를 염색해서 잘라야 한다는 건 위로가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르는 동안 계속 울어도 된다면 울게 해주세요. 너무 비극적으로 느껴져요. 애는 엉엉 울었어요. 나중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거울을 봤을 때 애는 절망했지만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마릴라는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냈고 최대한 짧게 자르는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는 좋게 말해도 끔찍했죠. 애는 바로 거울을 벽으로 돌려놨어요. 내 머리카락이 다시 자랄 때까지 절대로 내 모습을 보지 않을 거야. 애니 소리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거울을 다시 돌려놨어요. 아니, 볼 거야. 내가 얼마나 못생겨졌는지 벌을 받아야 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거울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 확인할 거야. 그리고 상상으로 덮어버리려고 하지도 않을 거야. 빨간 머리였을 때도 내 머리카락에 허영심을 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그랬어. 길고 풍성하고 곱슬거렸으니까. 이제 내 코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 다음 주 월요일, 앤의 잘린 머리는 학교에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아무도 진짜 이유를 눈치채지 못했고 조지 파이조차도 몰랐죠. 하지만 조지는 앤에게 허수아비 같다고 말하는 걸 잊지 않았어요. 조지가 저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앤이 그날 저녁 두통 때문에 소파에 누워있는 말을 나에게 털어놓았어요. 그게 재벌의 일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허수아비 같다는 말을 듣는 건 정말 힘들었지만 저도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경멸하는 눈길을 한 번 주고 용서해줬어요. 사람을 용서하면 아주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제부터 착해지는데 온 힘을 쏟을 거예요. 다시는 예뻐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예뻐지는 것보다 착해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아무리 알아도 믿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정말 착해지고 싶어요. 마릴라. 마릴라 아주머니처럼, 앨런 부인처럼, 스테이시 선생님처럼요. 그리고 마릴라 아주머니께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이애나는 제 머리가 자라기 시작하면 머리 둘레에 검은 벨벳 리본을 묶고 한쪽에 리본 매듭을 달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잘 어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스누드라고 부를 거예요. 정말 낭만적으로 들리니까요. 그런데 제가 너무 말이 많나요? 마릴라? 머리가 아프세요? 이제는 괜찮아졌어. 오후에는 끔찍했지만 내 두통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의사를 봐야겠네. 내 제잘거림은 뭐 이제는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게 마릴라가 좋아한다는 표현이었답니다.